안녕하십니까. 일반물리학 연습문제풀이. 자, 이 시간에는 42장 핵물리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네요. 42장의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내용이고요. 알파 분계에 관한 내용이고 중간 난이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우라늄 238 우라늄 핵이 4.196 메가일렉트론볼트 알파 입자를 방출한다. 남게 되는 이게 뭐죠? 토륨인가요? 토륨 핵의 대튠 에너지를 고려하여 다음 과정에 분계 에너지 Q를 구하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라늄 핵이 알파 입자를 방출하고 남게 되는 핵이 이제 튕겨나가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라늄 핵이 있고 이 상태에서 알파 입자를 튕겨내고 알파 입자가 튕겨나가고 남게 되는 핵이 있는 거죠. 요것이 이제 오른쪽으로 튕겨나간다 그러면은 운동량이 보존돼야 될 거기 때문에 왼쪽으로 튕겨나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에너지가 보존이 될 거기 때문에 전체의 운동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분계 에너지 Q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알파 입자가 갖고 나가는 에너지가 이만한 에너지를 갖고 나간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입자의 질량, 그 다음에 이제 남는 토륨 원자 핵의 원자의 질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른 말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정지한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라늄이 정지했다가 이제 이와 같이 분계에 의해서 두 조각으로 나뉜다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항상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죠. 그러니까 핵 변하는 과정에서도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데 이 에너지는 사실은 이제 질량과 에너지를 포함한 mc제곱을 포함한 전체 개념의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우라늄이 이와 같이 우라늄이 알파 입자와 토륨으로 바뀔 때 알파 입자를 튕겨내게 알파 입자가 에너지를 갖고 나가는 그 과정에서 쉽게 생각하면은 화학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폭탄이 터져가지고 두 조각으로 나뉜다 했을 때 두 조각이 튕겨나가게 되는 에너지가 폭발이 터질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인해서 운동에너지를 갖고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화학적인 폭발은 아니고 원자 핵 속에서 어떤 에너지가 이제 발생이 돼서 그 에너지로부터 두 덩어리로 나뉘어서 이제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에너지가 바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핵 분계의 분계 에너지 Q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Q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질량 감소에 의해서 질량 결손, 그러니까 처음 질량하고 나중 질량을 비교했을 때 나중 질량이 더 작으면 그럼 그거만큼 mc제곱이 작아지니까 낮은 에너지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 여분의 에너지를 내놓는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분계에 관여되는 분계할 때 내놓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이 경우에는 토륨 핵도 움직이고 알파 핵도 움직이고 그래서 두 알갱이의 운동 에너지로 쓰인다. 그렇게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보존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이 둘의 질량차가 엄청 크죠. 그죠? 알파 입자는 4 정도가 되고 토륨이 234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이 돼서 이 둘의 운동량이 크기가 똑같은데 그 경우에 알파 입자가 움직이는 속도에 비해서 토륨은 그다지 속도가 빠르지 않을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질량이 크니까. 근데 이제 실제 알파 입자의 운동 에너지도 4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상대성 이론을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를 우리가 써보면 상대론적인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정지 에너지 합이 되죠. 근데 이제 알파 입자의 이 정지 에너지가 1U에 해당하는 mc제곱의 값이 931.5 메가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러니까 1U C 제곱이. 그래서 935 메가 일렉트론 볼트에 비해서 지금 알파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4 메가 정도가 되니까 엄청 작죠. 작으니까 이 느린 속력으로 움직인다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이제 상대론적인 에너지 표현을 안 써도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적 에너지 표현을 적용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K알파하고 K토륨의 운동 에너지 식에 EM분의 P제곱, EM분의 P제곱 형태의 운동 에너지 식을 표현식을 쓰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두 조건으로부터 뭘 구해야 되냐면 지금 붕괴 에너지 Q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K알파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K알파는 아는 값이고 P알파, 그다음에 P토륨, 그다음에 K토륨, 그다음에 이제 요런 관계식을 동원을 해 가지고 Q를 구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일단 K알파 값은 아는 거고 K토륨을 이제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쓴 거고, 이때 그 토륨의 운동량이 알파 입자의 운동량이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토륨의 운동량은 알파 입자의 운동량으로 바꿔치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알파 입자의 운동 에너지니까 EM 알파, 그래서 알파 입자의 질량을 곱하고 나누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항이 바로 알파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돼서 알파 입자의 운동 에너지로 묶어주면은 1하고 여기는 1하고 그 다음에 질량 B만큼의 이제 항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 아는 값이죠. 이제 K 알파 하는 거고, 질량 값들은 이제 책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그렇게 되면 4.268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붕괴 에너지가 이만큼이 된다 하는 건데, 이 중에 4.196 메가 일렉트론 볼트를 알파 입자가 운동 에너지를 가져가고, 나머지 정도를 토륨 원자핵이 가져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핵 붕괴가 있을 때 핵 반응의 경우에, 핵 반응식의 경우에도 운동량이 보존된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는데, 요 부분이 이제 상대론적인 에너지냐 고전적인 에너지냐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운동 에너지하고 정지 에너지 두 개의 항으로 나눴을 때 운동 에너지가 정지 에너지보다 작다 그러면 고전 쪽으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이 거의 비슷하거나 더 크다 그렇게 되면은 이 상대론적인 에너지 형태를 그대로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제 운동량과 관계를 더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두 가지를 조심해서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가 전형적인 건데 그렇게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에너지 개념에서 붕괴 에너지, 그러니까 우라늄 핵이 붕괴돼서 알파 입자를 내놓고 토륨으로 바뀐다 했을 때 그때 이제 방출하는 에너지가 붕괴 에너지다 하는 거고, 그 붕괴 에너지의 원래 이제 붕괴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그 질량 차이에서 구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얘기는 정지했던 우라늄이 붕괴되고 정지한 두 덩어리로 바뀌었을 때는 그 질량 차이에서만 결정이 되고, 지금처럼 운동 에너지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붕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쓰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